현재 시각 8시 24분 향해 갑니다. 지금 보고 계신 머니쇼는 SBS BG앱과 유튜브에서 실시간 시청이 가능합니다. 특히 SBS BG앱 다운받으셔서 시청하시면 다양한 정보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또 국내 주식 정보 원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머니를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하시면 다양한 내용 확인해 보실 수 있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글로벌 금융시장 자체가 관세 전쟁에 휘둘리고 있는 양상입니다. 그래도 미증시 보니까 멕시코, 캐나다 관세 유예 소식이 그래도 낙폭을 좀 줄이는 모습이었는데 어제 국내 증시가 워낙 타격이 컸잖아요. 예, 그러네요. 진짜. 근데 오늘 그나마 좀 이렇게 한번 어제와는 또 다른 시장이 펼쳐질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을 해봅니다. 우선 미국 장이 낙폭을 많이 줄인 데다가 지금 이제 장 끝나고 나서 선물 흐름은 또 좋습니다. 좋고. 우리 환율이 일단 어제 많이 올랐습니다만 지금 역외 환율 봐서는 어제보다는 그래도 한 6, 7원 이렇게 낮게 시작할 수도 있겠고. 그리고 어제 그렇게 3% 급락이면은 1, 2%는 또 반등 나와줘야죠. 그렇죠. 오늘 좀 기술적 반등도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구간일 것 같은데. 확실히 그런데 관세 자체가 목적은 아닌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행정명령 서명한 시점과 발효 시점에 차이가 있었잖아요. 예, 그래서 빨리 전화해라 나한테. 시간 줄 테니까 나랑 협상하자 이거잖아요, 그렇죠? 예. 오늘은 어제 장 우리 좀 그야말로 진짜 턱이 돌아갔는데 이거. 빨리. 오늘 날씨 때문에도 얼얼하죠. 예. 이제 빨리 또 1분간 휴식 이후 또 새 힘내서 또 새 라운드를 뛰어야죠. 네, 오늘 IS 김태성 본부장님과 시장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제 우리 시장 먼저 좀 얘기 좀 해봅시다. 어제 그만큼 우리가 더 두드려 맞았어야 됐나요? 일단 크게 세 가지 요소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로는 일단 우리가 설 연휴가 굉장히 길었지 않습니까? 네. 그 사이에 어떤 이슈가 있었냐면 딥시크에 대한 이야기들이 계속 나왔었던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앞으로 조금 먼저 쉬었죠. 임시 공휴일로 지정이 되면서 월요일날 시장이 만약 열렸으면 월요일날 우리가 매를 좀 먼저 맞고 그랬겠죠. 어느 정도 좀 빠르게 회복을 같이 좀 보여줬을 가능성이 높은데 일단 월요일날 우리나라 시장이 열리지 않는 게 그때 당시에는 굉장히 다행스럽다라고 여겨졌지만 일단 지난주 금요일 날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에는 그때 내리지 못한 것들이 한 번에 어떻게 보면 좀 작용이 되면서 SK하이닉스라든지 삼성전자를 좀 밀어내는데 포커스가 좀 맞춰지다 보니 외국인들의 지금 삼성전자 매수 비중이 50%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지수가 약한 것은 어쩔 수 없이 피할 수 없는 그러한 사실이었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일단 이제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일단 관세에 대해서 지금 또 피해를 가장 많이 보는 섹터가 공교롭게도 반도체 그리고 2차 전지 그리고 자동차인데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이 세 개 빼면 없습니다. 섹터가. 근데 이 세 개가 모두 강한 조정을 받으니 당연히 지수가 다른 나라 대비 더 약하게 좀 보일 수밖에 없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환율인 것 같았어요. 어제도 이제 다시 1,500원 그러니까 한 불과 2, 3주 전만 하더라도 1,500원 위로 돌파하면 어떡하지 이야기들이 많았다가 정말 다행스럽게 그 밑으로 좀 내려왔었는데 이것들이 이제 다시 위로 또 쏘기 시작을 하다 보니까 외국인들의 매도 여기에 투매가 좀 겹쳐지면서 우리나라 증시가 다른 나라 대비 혹은 이제 미국 대비해서도 더 안 좋았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아니었나라고 이렇게 좀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 간밤 뉴욕 증시 보니까 좀 주요 기술주들 테슬라, 엔비디아 이런 쪽 낙폭은 좀 심했던 것 같고 또 팔란티어는 실적이 굉장히 또 좋았어요. 깜짝 실적이었죠. 자, 이게 주식 시장은 좋은 쪽에 뉴스가 계속 좋게 쏟아지는 것 같고 나쁜 쪽은 나쁜 뉴스가 계속 쏟아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작년과 재작년 요맘때를 생각을 해보면 엔비디아 좋다 할 때는 엔비디아 좋은 뉴스가 엄청나게 쏟아졌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또 어떻게 보면 좀 트렌드가 바뀌다 보니 하드웨어보다는 소프트웨어가 집중이 되고 있는 상황에 소프트웨어가 좋다 하는 상황 속에 팔란티어가 지금 엄청난 호실적을 내면서 이렇게 되면 이제 많은 투자자분들은 가능성이 아니라
확인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불과 며칠 전만 하더라도 하드웨어의 인풋 대비 소프트웨어의 아웃풋이 굉장히 시원치 않다. 그래서 지금 많은 투자자분들이 고민을 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딥시크가 그거 아니다. 지금 AI 하드웨어 쪽에 너무 막대한 돈을 투자한 것이 문제다라는 어떤 의심의 단초를 좀 만들어줬고 여기에 지금 팔란티어가 딥시크처럼 어떻게 보면 저비용 저사양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좋은 호실적을 냈다면 만약 딥시크처럼 약간의 이 어떤 인풋이 조금 줄어들게 되면 아웃풋 자체가 훨씬 더 커질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확인을 했기 때문에 지금 네. 시간에서도 약 17% 넘게 지금 상승을 하고 있고 이 기조 흐름들이 장 중에 미 장 안에서도 반영이 된 것 같아요. 하드웨어 쪽은 뭐 아랫꼬리를 달았지만 플러스 전환을 하지 못했지만 소프트웨어 쪽은 나름 강세의 모습을 보였기에 오늘 우리나라 증시도 이러한 흐름들의 연속이 나오지 않을까. 대신 문제는 뭐냐면 우리나라 시장 기준으로 보면 하드웨어는 실체가 있고 실적이 나오고 기술력이 뒷받침되는 기업이 명확하게 보이죠. 네. 첫 번째로는 SK하이닉스 보이고 그다음에 한미반도체 따라가고 있고 그다음에 반도체 테스트 소켓 같은 관련 기업들은 글로벌 탑티어 기업들에게 납품을 하고 있는 그러니까 네. 눈으로 확인을 할 수 있는 성과를 할 수 있는 반면에 소프트웨어 기업들은 사실 그렇지 못한 기업들이 네.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물 안에 개구리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안에서만 지금 그래요. 인정을 좀 받는 거지 이들이 또 글로벌 시장에 나가기에는 한없이 좀 부족한 상황인지라 아무래도 AI 소프트웨어 관련 쪽은 종목을 지금 잘 선별을 하셔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팔란티어 테크 보니까 지난해 10월 달만 하더라도 $40 수준이었는데 지금 이제 오늘 시간에까지 합하면 이제 $100를 넘어서는 거잖아요. 예. 얼마나 오른 거야 이게 지금? 연초만 하더라도 이게 네. $20 수준이었거든요 지난해. 그러니까 뭐 팔란티어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수백 프로 오르는 거죠. 그러니까 최근 거의 1년 동안. 예. 네. 이게 AI 이제 국방 쪽 수요가 있고 최근에는 보니까 뭐 민간 수요까지 더해진다라고 해가지고 맞아요. 이게 실적 가이던스도 지금 시장 예상치를 뛰어넘은 거잖아요. 일단 예. 팔란티어가 성장을 할 수 있었던 가장 주요한 요인이 이제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일단 첫 번째로는 방산에 국한되어 있던 산업을 민간 산업자까지도 확장을 했다라는 게 첫 네. 번째 포인트고 두 번째는 뭐였냐면 일단 시기적으로 작년 4분기와 올해 1분기에 가장 많이 화두가 된 어떤 산업의 키워드가 두 가지입니다. 드론 네. 플러스 AI. 네. 근데 이 두 가지를 모두 다 할 수 있는 게 현재 팔란티어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미국 내에서도 지금 어떻게 보면 경쟁사가 없다라는 게 이들의 가장 큰 강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나 미국 같은 경우에는 국방산업은 보안이 굉장히 철저하기 때문에 여러 기업에게 분산해서 일감을 주질 않습니다. 하던 기업이 계속하는 그러한 상황인데 그렇게 되면 로키드 마틴은 왜 빠져? 이렇게 또 생각하실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다루는 분야가 이제 바뀐 거죠. 이제 과거에 어떻게 보면 전통적인 방위 산업보다는 이제는 방위 산업 안에서도 트렌드화가 조금은 드론과 AI 쪽으로 바뀌면서 팔란티어와 같은 기업들이 당연히 큰 수혜를 지금 받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정리드리겠습니다. 야, 여기 CEO 이름을 못 외웠는데 그 좀 아주 독특한 이력을 갖고 있는 분이더라고요. 진짜 공부할 건 너무 많네. 네, 팔란티어 하면 또 따라오는 개념이 팔란티어 온톨러지라고 해가지고 그 그쪽은 개념도 배워야 되고. 그 개념 예. 어떤 개념인데요? 이제 저도 이제 제가 뭐 개별 기업을 엄청 공부하는 건 아닌데 네. 그 유튜브 찾아보면은 이제 팔란티어 하면 따라오는 개념이 팔란티어 온톨러지라고 해가지고 이제 뭐 국방 쪽뿐만 아니라 이게 뭐 의료 쪽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여러 가지 데이터를 복합적으로 의미 있게 계층화시켜주는 이런 개념이라고 하더라고요. 예. 근데 어렵죠? 어려워요. 네. 어려운데 진짜 시간외에서 10%대 지금 오르고 있다는 면은 이거 지금 완전히 전 고점 근방에서 여기서 막히느냐 가느냐를 갖다가 그냥 실적으로 확 열어버리네요. 이제 뭐 우리나라 시장에서 나오는 표현을 좀 빗대어 해보자면 아무래도 그러니까 지금 쇼포지션 잡은 사람들은 다 청산이 될 정도로 그렇겠네요. 네, 그냥 네, 네. 계속 이제 올라갈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이 연출이 되는 거죠. 이 정도면 됐다 싶어서 공매도 쳤던 세력들이 아뜨거라 하면서 그렇죠. 덮을 수밖에 없는. 따라 살 수밖에 없는 거죠. 네. 현물을. 근데 이제 저 관세 이거 이 정도로 충격은 끝날까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 한 달이라고 하는 어떤 기간이 있기 때문에 유예 기간. 여기서 끝날 네.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조금은 더 다양한 이야기들이 좀 나오겠죠. 그런데 이제 그 속내를 좀 체크를 해볼 필요는 있어요. 왜 우방 국가에 대해서 먼저 관세를 이렇게 세게 때리고 네. 정작
가장 크게 싸울 것 같던 중국에는 이제 10%밖에 안 때렸느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될 건 중국은 기존에도 관세를 지금 받아왔던 상황에서 추가로 10%를 더 받은 거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럼 왜 우방 국가를 건드리느냐. 뉴스에서는 뭐 펜타닐 때문이다, 뭐 불법 이민자 때문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게 맞느냐라고 보면 주식시장 입장에서는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중국이 그동안 관세를 받아왔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쪽으로 수출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러한 우방 국가를 이용했기 때문에, 캐나다를 이용해서 혹은 멕시코를 이용해서 미국에 이제 수출을 했기 때문이기에 트럼프가 혹은 이제 미국 정부는 이것까지 이제 견제를 하는 거죠. 너네들 다른 나라를 통해서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것조차 하지 말아라라고 이제 경고의 메시지를 좀 보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서, 직접적으로 멕시코하고 혹은 캐나다하고의 사이가 급격하게 틀어졌다라고 저는 보기는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네. 조금 잘 좀 무마가 되면서 가긴 하지만, 그래도 트럼프의 어떤 성향상 중간중간에 좀 과격한 워딩이 좀 나오면서 노이즈는 조금 있지 않겠는가라는 의견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국 얘기하니까 이제 중국 연휴 동안 있었던 게 이제 딥시크 쇼크였단 말이죠. 네. 그거는 제가 보기에 일단락됐다고 보기에는 좀 아직 좀 무리가 있는 게, 이게 계속해서 AI 패권 전쟁이 이어진다라고 하면 여기서 나올 수 있는 또 여러 가지 또 노이즈들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저의 개인적인 예. 생각이지만, 딥시크 이야기가 나오면서 사실 하드웨어 혹은 반도체 IT 투자하신 분들은 조금 그게 진짜냐 아니냐라고 계속 의심을 하고 계신 있죠. 분들이 예, 예. 많은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저는 이제 중립적인 입장에서 보면 엔비디아 CEO도 그렇고 샘 알트먼도 그렇고 다른 많은 어떤 전문가들도 딥시크를 무시하는 그러한 발언은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좀 조심을 해야 된다, 그리고 견제를 해야 된다, 경계를 해야 된다라는 뉘앙스가 조금은 더 강하다 보니 딥시크에 대한 이슈는 계속될 가능성은 좀 높아 보여요. 그런데 몇 가지 좀 찝찝한 부분은 뭐냐면, 딥시크를 운영하고 있는 CEO 그리고 이제 개발자들의 이력을 쭉 봤을 때 중국에서 좀 보여주고 싶어하는 이미지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외국에서 공부하셨던 분들이 한 분도 없습니다. 자국 내에서 학교를 다 네. 공부하시고 졸업하신 분들로만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굉장히 강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걸 보면 미국이 어떻게 보면 오픈 AI에 좀 대적할 만한 어떤 회사, 그리고 이제 플랫폼이 좀 필요하기에 이쪽에 대한 약간의 좀 강조를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딥시크에 대해서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어떤 테마주들은 형성이 되기 때문에 속도전에 좀 용이하게 접근하실 수 있는 분들은 이쪽에서 계속 관심을 좀 가지셔야 된다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뭐 기사 하나 나왔네요. 지난달 4주차, 1월 4주차에 우리 한국인이 가장 많이 사용한 생성형 AI 앱 통계가 보니까 1위는 챗GPT인데 493만 명, 2위가 딥시크 121만 명. 출시하고 나서 바로 이만큼 되면은 뭐 만만찮은데. 근데 이제 이게 어느 정도 이런 노이즈 때문에, 그러니까 소란스러우니까 다들 궁금해서 나도 한번 뭐지 다운 싶어서 받아볼까 한번. 이러신 분들이 좀 많았을 것 같아요. 네. 이번 연휴 기간에. 예. 그래서 조금은 더 추이는 지켜봐야 된다고 아하.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수혜주라고 하면 예상해 볼 수 있는 게 이제 뭐 엔비디아, 뭐 챗 GPT 이런 쪽이라고 하면은 사실 이게 그 AI 쪽 하드웨어 이쪽이잖아요. 그러면은 아니죠. 챗 GPT는 플랫폼인데 네.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렇게 AI 전쟁이 좀 가속화되게 된다라고 하면 이제 기존의 하드웨어보다는 소프트웨어 쪽에 조금 더 수혜가 예상된다 해갖고, 최근에 보면은 왜 세일스포스도 좀 움직임이 그렇죠. 나타나고 있고, 네. 국내에서 뭐 네이버 카카오 이런 쪽도 움직임이 있잖아요. 예. 일단 팔란티어가 이렇게 좋은 실적이 나오면 같이 이제 따라서 움직일 수 있는 게 세일스포스하고 예. 이제 오토데스크라는 기업들이 이제 예. 따라서 이제 움직이겠죠.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로 보면 카카오가 정말 이렇게 강한 모습을 보인 거 저도 오랜만에 봤는데, 그렇죠. 지금 카카오도 이 AI 소프트웨어의 어떤 힘이 좀 묻었어요. 특히나 이제 샘 얼트먼이 방한을 했을 때 네. 네이버는 아니지만 카카오를 또 만난다는 이야기가 있다 보니 상대적으로 네카오 중에 네이버보다는 지금 카카오 쪽으로 힘이 더 강하게 들어오는 상황인데, 일단은 하드웨어 쪽은 많은 이야기들이 오고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딥시크와 같은 기업들이 많으면 어떻게 보면 표면적으로 HBM이 많이 필요한 거 아니야? 네. 하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H100이냐 H800이냐의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저사양의 H800으로도 이만큼 효율을 낸다면
H100 혹은 그 이상의 HBM은 필요 없는 게 아니야? 라고 또 생각을 하다 보니 하드웨어는 지금 계속 공방전이 갈리는 네네. 거예요. 엔비디아가 좋다고 하는 쪽, 일단은 엔비디아보다는 다른 쪽을 보자고 하는 쪽. 하지만 이제 소프트웨어 쪽은 지금 어차피 물이 들어왔기 때문에 노를 젓기 시작을 하는 상황인 것 같고, 대신에 우리나라 기업들에게 제가 조금 섭섭한 부분은 이렇게까지 지금 격차가 벌어졌나? 우리나라 네이버, 카카오도 충분히 할 수 있었는데 이들은 준비된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예, 예. 이제 와서 시작을 하겠다라는 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아서 일단 소프트웨어 쪽을 보신다면 저는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 먼저 세일즈포스나 오토데스크 혹은 팔란티어를 보시는 게 더 맞는 상황인 것 같고요. 대신에 이제 여기서 우리가 조금 더 체크를 해봐야 될 부분은 보안일 것 같아요. 보안. 뭐 센즈랩이라든지 모니터랩이라든지 라운시큐어. 그런데 아마 주식을 오래 하신 분들은 제가 기업들 이야기한 거 들으시면서 갸우뚱하실 겁니다. 그 기업들이 뭔데? 라고 할 정도로 시총이 작아요. 그리고 성과도 아직 그렇게 크진 않는 상황에 일단 주가만 지금 오른 상황이라서 이런 부분을 좀 조심하셔야 된다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홍콩은 어제 장 열리던데 중국은 오늘까지 휴장이네요. 참 오래 노네. 그렇죠. 춘절이죠. 네. 그쪽 표현으로. 최대 명절이죠. 최대 명절. 그래서 이제 중국장 개장하고 나서 그동안에 그걸 갖다가 압축적으로 어떻게 반영할지 궁금하기도 한데, 그나저나 지금 관세 얘기가 이렇게 하루 만에 어떤 급반전을 보이면서 그렇게까지 충격적이지는 않고 그렇게 두려워할 사안은 아니다 하는 걸 갖다가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에서 읽을 수 있는데 더 불구하고 우리 좀 앞서 모닝벨에서 또 소개합디다만 그래도 제일 많이 산 게 우리 서학개미들 또 엔비디아하고 그것도 2배짜리고 테슬라더라고요. 근데 얘들이 지금 낙폭이 제일 크단 말입니다. 어제. 이거는 지금 약간 관세도 관세지만 일단 주가 자체가 고점 대비 이만큼 오면서 이미 좀 뭐랄까 좀 약간 균열이 왔다 봐야 되나요? 제가 한 3주 전에 이 코너에서 무슨 얘기를 드렸냐면 우리나라 시장 수급을 볼 때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사면 꼭 지수가 안 좋아지더라라는 이야기를 좀 드렸어요. 그런데 미국장에 또 개인 투자자분들이 그때 당시만 해도 엄청나게 많아지고 있었던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요. 우리나라에서도 국내장 안 된다. 그래서 미국장 해야 된다. 그러면서 미장으로 많이 이동하신 분들 많아요. 근데 미국장에 가신 분들이 사실 월마트, 스타벅스, 나이키 이런 거 샀을까요? 아니죠. 엔비디아, 테슬라, 맞아요. 애플, 브로드컴 이거 샀는데 하필이면 또 개인 투자자분들이 몰리는 쪽은 또 이렇게 변동성이 조금만 나와더라도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이 각기 다른 거죠. 사고자 하시는 분, 밑에서 사서 이제는 팔고자 하시는 분, 그러다 보니 힘이 분산이 되다 보니까 힘의 음직력적인 부분이 약해져서 빅테크주들의 지금 변동성이 저점인 상태가 아니라 고점인 상태에서 변동성이 커진 상황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서요. 저는 이쪽에 대해서는 조금은 경계감을 좀 가지시긴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그럼 간밤에 테슬라가 좀 많이 떨어졌잖아요. 네. 이게 뭐 관세 때문이다,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럼 조금 매수 좀 고려하시는 분들은 약간 더 기다려야 된다라는 건가요? 일단 테슬라는 저는 조금 다르게 봐야 될 것 예. 같아요. 엔비디아는 일단은 기다리셔야 될 것 같고요. 네. 테슬라는 저는 분할 매수를 하실 수 있으신 분들이라고 하면 지금의 가격도 저는 나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결국 전기차라는 이미지를 탈피한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네. FSD라든지 로봇이라든지 우주항공이라든지 특히나 지금 우주항공 쪽 관련 기업들 실적 나오는 걸 봤더니 어닝 서프라이즈급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결국 스페이스X에 대한 관심도도 당연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테슬라만큼은 지금의 가격도 저는 괜찮아 보인다라고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네네. 지금 어제 뭡니까 독일 같은 경우에 독일이라 전반적으로 이제 EU도 그 다음에 결국 순서상 또 관세로 또 시달림을 당할 것 같으니까 자동차 주들이 많이 빠졌더라고요. 네네. 거기 같은 논리로 우리도 지금 관세 얘기가 이제 쑥 들어가지는 않을 거고 그것도 캐나다하고 멕시코 일단 한 달 유예고 그렇다면 그쪽에 진출해 있는 우리 자동차 기업들 현대 기아
이쪽은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일단은 자동차부터 좀 설명을 네. 드리면 멕시코에 공장이 있냐 없냐가 가장 큰 것 같아요. 멕시코에 그러니까 공장이 어제도 있느냐? 현대는 괜찮았습니다. 현대차는. 네. 예. 그런데 기아는 낙폭이 컸어요. 아. 그 차이점은 기아는 현재 멕시코에 공장이 있고 현대차는 지금 멕시코에 공장이 없다 보니 투자자분들이 이제 그 부분을 가장 중요하게 체크를 한 상황인 것 같고 그렇게 보면 현대차 혹은 기아 따라서 거기에 멕시코에 공장 지은 우리나라 전통적인 자동차 부품사, 화신, 서현이와 이러한 기업들, SL과 같은 기업들은 당분간은 조심하셔야 된다. 아무리 유예가 나왔다 하더라도 한 달 뒤에 또 어떻게 내용이 좀 바뀔지 모르니 이쪽에 대해서는 저는 경계감을 좀 가지셔야 될 것 같고 대신에 현대모비스만큼은 조금은 다르게 보셔야 된다. 그러니까 현대그룹 내에서 현대위아가 지금 가장 큰 주가의 조정이 나왔고요. 네. 현대모비스는 그나마 지금 주가가 여전히 잘 버텨주고 있는 상황인데 그 이유는 뭐냐면 현대위아는 지금 전체 매출의 절반 이상이 멕시코 공장에서 나오고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 당연히 주가가 부침이 나오는 건 어쩔 수 없는 것. 근데 현대모비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캡티브 물량이라고 하면 현대차, 기아 물량이라고 보시면 되고 논 캡티브 물량이라 그래서 현대차, 기아 물량을 제외하고 다른 완성차 브랜드의 지금 매출의 비중이 계속 높아져 왔던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부품사 내에서는 저는 일단은 현대차 그리고 현대모비스는 괜찮지만 그 외의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는 오늘 반등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너무 섣부르게 쫓아가실 필요는 없다 이렇게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고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캐나다하고의 어떤 관세 이슈에 어제 또 가장 많이 움직였던 게 2차 전지 전기차 관련주들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왜 그러냐면 전통적인 자동차 관련 공장은 멕시코에 많아요. 그런데 2차 전지 관련한 공장은 캐나다 쪽에서 뭐 합작한 공장들이 많다 보니까 어제 또 2차 전지주들에 대한 조정이 좀 나온 상황이라서 오늘 멕시코도 캐나다도 관세 유예 때문에 어제 어떤 하락의 일정 부분 되돌림은 나올 수는 있겠지만 유예임을 한 번 더 좀 숙지를 하시고 너무 섣부르게 쫓아가지는 않으셨으면 저는 좋겠다라는 의견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 멕시코에 있는 공장 있는 것 중에 LG전자도 눈에 보였는데 네. 아니 어제 저는 궁금했던 게 그 LG도 얼마나 그 종목 많습니까? 상장 기업들만 그거다 또 이번에 지금 또 하나 올라오죠. 네. CNS인가? 네. 예. 아니 근데 LG 에너지 솔루션 4.4% 낙폭입니다. 네. 그리고 화학 마이너스 6.53, 생활 건강이 2.12 마이너스, 이노텍이 5.92 뭐 이런데 전자가 7.13%. LG전자가 제일 타격이 컸는데 네. 이게 그러면 관세 문제예요? 아니면 다른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관세입니다. 관세? 네, 다른 거 볼 것 없이 LG전자는 지금 만약 멕시코 쪽에 관세를 부과하는 것도 부담인데 네. 부과를 안 했다 그래도 예. 지금 미국에서 수입하는 다수의 가전제품에서 점유율이 높은 게 LG전자라고 그래요. 백색 가전, 그러니까 TV를 제외한 뭐 세탁기라든지 네. 냉장고 이런 것들은 또 LG전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으니 멕시코, 캐나다, 유럽 그 다음에 아시아 쪽으로 만약 관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때 LG전자는 계속 부담을 좀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LG전자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나라 기준으로 미국 쪽의 대미 어떤 수출에 대한 비중이 높은 쪽, 뭐 백색 가전도 있겠지만 화장품 같은 기업들도 사실은 눈치 보고 있는 거거든요. 네. 괜히 눈에 띄면 표적이 될까봐. 그래서 이쪽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반등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앞서 이야기 드렸다시피 너무 섣부른 판단을 하셔서 쫓아가지는 않으셨으면 저는 좋겠다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로봇주 좀 여쭤볼게요. 네. 사실 어제 시장 좀 조정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서도 로봇주들은 또 괜찮았고 지금 뭐 테슬라에서도 지금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 지금 계속해서 공개하고 있고 뭐 지금 너도나도 지금 삼성전자 또 레인보우 로보틱스 완전 자회사로 편입했잖아요. 예, 올해는 뭐 AI 뭐 로봇 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 로봇주에 대해서 어떤 전략이 좋을까요? 로봇주는 저는 계속 보셔야 된다. 계속. 대신에 만약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가격적으로 부담이 되신다면 감속기 쪽 SPG하고 SBB테크는 여전히 가능하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일단 삼성전자의 이재용 회장 체제 하에서 네. 저는 나름대로 뭐 삼성전자에 대한 회복도 좀 중요하겠지만 M&A에 대한 관심도가 더 높아지고 있는 네.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그 첫 번째가 이제 로봇이었고 특히나 로봇 같은 경우에는
뚜렷하게 대표 제품이라고 할 만한 어떤 모델들이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뭐 삼성전자 하면 뭐 보핏은 있긴 하지만 아직 모자르죠. 또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 하면 어떤 제품, 뭐 두산 로보틱스 하면 어떤 제품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주가는 한 번 더 혹은 더 랠리가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는 로봇주들은 여전히 가장 좀 눈여겨봐야 되는 섹터 중에 하나일 수 있겠다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그동안 잘 가던 전선전력 이런 쪽이 왜 또 그거 하네요. 그러니까 이것도 뭐 어제 시장 전체가 뭐 다 빠지긴 했습니다만 네. 히토류 빼고 근데 어제 HD현대 일렉트릭 보면 많이 안 빠졌습니다. 많이 안 빠졌어요. 네, 근데 이제 뭐가 문제였냐면 이것도 멕시코하고의 연결고리가 있는데 멕시코하고 그러니까 변압기를 미국에서 가장 많이 어떻게 보면 수입하는 나라가 멕시코를 통해서 수입을 합니다. 우리나라는 굉장히 적어요. 그런데 그 적었던 나라가 조금씩 커져가고 있었던 상황이라서 네. 우리가 관심을 좀 가졌던 건데 만약 유예가 되지 않고 멕시코 쪽으로의 관세가 계속 부과가 된다라고 가정을 하면 여기서 들어와야 될 물량을 다른 나라에서 보충을 한다 했었을 때 또 우리나라 변압기 관련 기업들이 좀 부각이 될 수 있다 보니 어제 지수 대비 아웃퍼폼한 것도 사실이거든요. 하지만 오늘 또 유예가 됐기 때문에 이 부분도 더 지켜봐야 되는데 결국 중요한 건 고사양의 하드웨어가 필요 없다면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전력 소비가 적을 수도 있겠다라는 게 최근에 어떻게 보면 조정에 좀 단초가 됐는데 저는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 변압기가 AI 데이터 센터 때문에 올라온 게 아니라 애초에 교체 수요에 직면을 했기 때문에 수요가 높아져서 올라왔던 상황에 플러스 알파격으로 AI와 데이터 센터의 붐이 갑자기 겹쳐지면서 이제 속도가 더해진 것뿐이라서 방향성에 대해서는 고민하실 필요는 없이 저는 우상향을 한다라고 좀 보고 있고 대신에 AI 데이터 센터의 어떤 이러한 좀 어지러운 뉴스 때문에 속도가 조금은 안 날 수 있으니 이 부분은 조금 감안하셔야 된다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지금 시각 8시 50분 향이 갑니다. 오늘 양시장 호가 상황 좀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예상 체결지수부터 좀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오늘 코스피가 0.7% 좀 반등 예상되고요. 2,472포인트로 집계가 됩니다. 코스닥 강보합권 예상됩니다. 704포인트로 집계가 되고 있죠.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뭐 지금 이재용 회장의 사법 리스크가 좀 덜어졌다라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오늘 2.7% 지금 상승 예상되고요. 호가는 52,400원. 이건 SK하이닉스는 강보합 출발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19만 1,000원. LG 에너지솔루션은 0.4% 하락 예상되고요. 호가는 33만 5,000원. 삼성 바이오로직스 강보합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109만 6,000원. 현대차 보합 예상되고요. 기아가 좀 어제 많이 떨어졌었죠. 오늘 2.9% 상승 예상됩니다. 호가는 9만 8,500원. 셀트리온 1% 하락 예상되고요. KB금융이 1% 상승 예상됩니다. 네이버 0.9% 올라갈 걸로 보이고요. 호가는 21만 9,000원. 삼성전자 우선주 지금 상승 출발 예상됩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테오젠 어제 5% 좀 하락 마무리가 됐었는데 오늘은 지금 보합 예상되고요. 에코프로비엠 0.5% 상승 예상됩니다. HLB가 약보합 출발 예상되고요. 지금 호가는 79,500원, 에코프로 강보합권 예상됩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최근에 이거래 연속 강세 흐름 이어진 모습이었는데 오늘도 추가적으로 1.6% 상승 예상되고요. 호가는 31만 4,500원으로 집계가 되고 있고요. 리가캠바이오도 오늘 1% 반등 예상됩니다. 어제 워낙 많이 떨어졌었죠. 8% 하락이었는데 오늘 좀 기술적 반등 좀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삼천당제약도 1.9% 상승 예상됩니다. 호가는 17만 4,700원. 클래시스도 상승 예상되고요. 리노공업은 오늘 소포 하락 출발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20만 8,000원. 휴젤 1% 상승 예상됩니다. 사실 개장까지 8분여가량 남았는데 오늘 양시장 일단 좀 반등이 예상되는데 글쎄 어제도 코스닥 낙폭이 좀 컸었는데 오늘도 지금 호가 상황만 놓고 봤을 때는 좀 코스닥 어떤 행보를 나타낼지 좀 아직은 좀 예측이 쉽지 않네요, 지금. 예, 그러네요. 예. 그래도 뭐 코스피 같은 경우는 이렇게 뭐 저점끼리 연결했던 그 선에서 추가 하락이 막혔고 그리고 지금 이제 미국에서 또 들려오는 소식이 그거 하니까 조금 약한데 어제 빠진 거 보면은 저거보다 더 올라도 되는데 말이죠. 네네. 오늘 이제 삼성전자가 지금 호가 분위기는 좀 오랜만에 굉장히 좋아 보이거든요. 좋아요. 예. 지금 이제 삼성전자의 이재용 회장 소위 말하는 사법 리스크는 이제 끝났다고 봐도 됩니까? 아직도 뭐가 남았습니까?
일단은 이제 끝났다고 봐도 네, 되는 봐야 거죠. 되는 거죠. 네. 근데 이제 아쉬운 부분은 뭐냐면 네. 어제 아마 많은 투자자분들이 오전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시장 힘들 때 네. 2시만 바라보자. 2시에 2시. 결과 나오면 네. 우리나라 시장은 움직일 수 있다. 어허. 삼성전자는 지금의 가격에서 더 빠지겠느냐. 그래서 많은 분들이 기대했는데 네. 전 회장인 이건희 회장 체제에서의 중심은 삼성물산과 삼성전자임은 틀림없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건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이재용 회장에서의 삼성전자의 중심은 삼성물산은 그대로이지만 삼성전자보다는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더 챙기는 것 같은 느낌이 있었거든요. 바이오로직스. 근데 아무래도 어제 이 결과가 나오고 나서 네. 삼성전자가 움직인 게 아니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치고 올라가면서 이제 지수로 일정 그렇게 부분 좀 됐어요? 방어를 했기 때문에 우선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이제 추가적인 상승세를 좀 보는 게 현실적으로 지금 더 나은 선택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삼성전자는 오늘 기술적 반등이 나오더라도 한 가지 전제 조건이 잘 따라 붙어줘야 됩니다. 뭐냐면 다시 외국인들의 지분율이 50%가 넘어야지 기관도 그렇고 개인 투자자분들도 그렇고 조금은 믿고 다시 한번 아래에서 좀 투자할 만한 어떤 요건이 성립이 된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지 않다면 굉장히 또 힘 빠지는 기간 조정이 나올 수 있기에 이 부분은 꼭 주의하셔야 된다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SK하이닉스는 어때요? 지금 엔비디아가 이제 딥시크 이슈 때문에 좀 주가가 직격탄을 맞았고 그 이후에 지금 SK하이닉스도 아무래도 영향을 받는 모습인데 어떨까요? SK하이닉스는 사실 수 있다면 사셔야 되는 게 맞을 것 그래요? 같아요. 왜냐하면 이 HBM이라고 하는 그리고 AI라고 하는 시대는 이제 막 개화하기 시작을 한 상황이고 여기 이제 이러한 딥시크 같은 경쟁사들은 당연히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네. 과거에 우리가 전기차를 놓고 봤을 때도 처음엔 테슬라 독주였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완성차 기업들 너나 할 것 없이 다 전기차를 만들어 나가는 지금 시대지 않습니까? 엔비디아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일단 출발은 엔비디아가 독주 상태. 하지만 여러 가지 이제 소프트웨어 플랫폼들이 많아지고 있는 상황 속에 저는 SK하이닉스와 같은 기업들에게는 그래도 이제 기회는 다시 한번 더 올 가능성이 높아서 지금의 가격은 저는 매수를 해도 괜찮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결국 미국은 중국을 견제하면서 조금 더 초격차 기술의 격차를 더 벌리기 위해서 네. 과감한 투자에 대한 이야기들이 좀 나올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렇게 되면 저는 SK하이닉스 플러스 장비주들은 그래도 조금 더 기대해 볼 만한 요소는 아직 남아 있지 않나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이 질문은 이렇게 질문할 때마다 이렇게 참 마음이 무거운 질문인데 이거 어떡하죠? 이거 2차 전지. 최근에 또 실적도 발표됐지 않습니까? 네. 아니 근데 이게 오늘은 뭐 같이 반등이 나올 수도 있는 흐름이겠습니다만 그 반등 보고 뭐 신규로 들어가든지 뭘 하든지 지금 2차 전지 쪽에서는 사실 많은 분들이 이제 뭐랄까 마음을 졸이고 하는 단계도 지나셨어요. 지났죠. 다 지났어요. 다 지났고 방치죠. 이제는 무슨 뭐 원망도 뭐도 이제 없는 것 같아요. 뭐 그 정도까지 왔는데 이 지금 2차 전지 한번 그 상황이 어때요 지금? 일단 지난주만 하더라도 2차 전지 다시 한번 좀 기대를 해볼 수 글쎄, 있겠다라는 네. 의견들이 많았었죠. 네. 따지고 보니까 작년에 유럽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전기차의 판매량은 그렇게까지 줄어들지는 않았었어요. 오히려 이제 조금씩 이제 늘어나고 있던 상황. 근데 문제는 제가 앞서서도 이야기 드렸지만 캐나다 관세가 2차 전지 주들에 대한 투심을 한 번 더 그러니까 한 번 더 이제 무너뜨리다 보니까 어제 이제 낙폭이 컸던 상황. 일단 2차 전지주들은 아무것도 하시면 안 됩니다. 손절에도 의미가 없고요. 손절도 의미가 없고. 지금 7, 80% 혹은 90% 하락했는데 여기서 손절은 의미가 없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제가 또 가장 걱정이 되는 건 최근에 또 매수를 하셨다가 네. 이제 추가 매수를 해야 되나 고민하신 분들도 지금은 추가 매수하실 때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1분기 실적이 막상 발표가 되면 그래도 바닥을 찍었다라는 논리로 올라올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셨던 분들 좀 많을 것 같아요. 저 또한 그렇게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하지만 일단 2차 전지를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워낙 지금 안 좋기 때문에 저는 추가 매수도 손절도 지금은 의미가 없고요. 그러면 무엇을 봐야 되느냐? 저는 삼성 SDI가 여기서 더 떨어지지 않으면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 삼성 SDI가 최근 최저점을 이탈하면서 또 밀려 내려왔죠. 근데 여기서 더 밀려 내려오면 그 다음 타자는 LG엔솔이 전저점을 깨고 내려온다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만약 삼성 SDI가 여기서 추가 하락 나오지 않고 기술적 반등이 나오고 LG 에너지솔루션도 여기서 하락하지 않고 반등이 나온다면 그때 돼서는 한번 단기적으로 또 기술적인 반등을 기대해 볼 수는 있겠지만
그렇지 못하다면 한 번 더 저는 조정이 나올 수도 있으니 2차 전지는 우선은 더 지켜봐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아직도 반토막 현 레벨에서도 아직도 반토막 이상 날 종목이 아직도 눈에 보이는데 몇 가지 있습니다. 몇 개 있는데 이걸 갖다 손절을 하느냐 마느냐 참 고민이네요. 뭐라고 얘기하기 힘든 대목입니다. 그 부분은. 사실 지금 이제 우리나라는 어떻게 보면 이제 트럼프 대통령 입을 바라보면서 지금 순번 기다리고 있는 거잖아요. 네. 예, 여기 관세 부과에서 좀 자유로울 수 있는 섹터가 있을까요? 일단 관세에서 좀 자유로울 수 있는 건 두 가지로 좀 압축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트럼프가 우리한테 필요하다라고 한 건 명확하게 딱 하나입니다. 조선이요? 조선. 어. 그러니까 너희들은 우리에게 조선에 대해서 협력을 해줘. 네네. 이거였기 때문에 조선주들은 여전히 괜찮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가격이 괜찮지 않은 거죠. 너무 가파르게 올라갔기 올라갔죠. 때문에 예. 그러니까 가지고 계신 분들은 가지고 가는데 뭐 크게 글쎄. 불편함은 없지만 없으신 분들은 계속 고민을 할 거거든요. 쫓아가야 되나? 아니면 말아야 되나? 안 쫓아가면 올라갈 것 같고 또 매수를 하면 조정이 나올 것 같고 한 지금 구간이다 보니 조선에 대해서는 고민이 많겠지만 저는 조선주들은 그래도 좀 꼭 포트에 하나 정도는 있으셔야 된다. 만약 이게 그래요? 부담스러우면 조선 ETF 쪽에 또 집중을 해서 천천히 모아가시는 게 맞다 생각이 들고 있고 두 번째로는 어제도 시장에서도 보여줬는데 엔터주들이 결국에는 좀 대안이 되는 것 같아요. 네. JYP도 그렇고 하이브도 그렇고 단순히 관세하고의 연관성이 없다라는 것뿐만 아니라 플러스 실적에 대한 개선세도 이쪽은 좀 기대해 볼 수 있으니 엔터주들도 좀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 저는 엔터보다는 조선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는 게 현실적으로 더 맞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고 추가적으로 결국 트럼프는 석유, 화학, 에너지 뽑을 거거든요. 그러면 네. 여기에 필요한 강관, 그럼 미국 쪽에 공장을 가지고 있고 비중이 많은 기업, 세아제강과 세아제강 지주를 한번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자, 간밤 뉴욕 증시 뭐 지금 ISM 제조업 PMI라든지 글로벌 제조업 PMI 굉장히 좋게 나온 가운데 관세, 멕시코, 캐나다 관세 유예 소식까지 더해지면서 하락 출발했던 3대 지수가 좀 낙폭을 줄이면서 마무리가 됐는데요. 어제 국내 증시 굉장히 직격탄을 받았죠. 오늘은 어떤 흐름 나타나는지 증시 흐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증시 개장합니다. 네, 2월 4일 화요일 국내 증시 개장했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 낙폭을 줄이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만 여전히 주요 빅테크주들이 좀 많이 떨어지면서 특히 테슬라 낙폭이 굉장히 두드러졌죠. 나스닥이 1% 넘게 떨어지는 모습이었고 지금 이제 캐나다, 멕시코 그리고 캐나다 지금 관세 한 달 정도 유예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오늘 국내 증시도 일단은 어제 워낙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좀 기술적 반등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기대감은 있습니다만 과연 또 어떤 출발을 나타내는지 지수부터 좀 체크해 보겠습니다. 코스피가 1% 반등 보여줍니다. 2,481포인트고 코스닥도 1.3% 상승합니다. 713포인트입니다. 양시장 반등 보여주고 있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오늘 1.5% 올라갑니다. 지금 51,700원이고요. SK하이닉스도 1.3% 상승합니다. 193,500원. LG에너지솔루션도 1.3% 반등 보여줍니다. 341,000원이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는 1% 떨어집니다. 108,100원. 현대차 1.4% 올라갑니다. 204,500원이고 기아도 2.6% 강세입니다. 98,7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셀트리온도 올라갑니다. 176,900원. KB금융 2% 상승합니다. 96,600원이고요. 네이버가 2.5% 상승하면서 222,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우선주도 지금 0.9% 올라가고요. 네이버가 상승폭이 좀 더 확대가 됩니다. 자, 카카오도 좀 보도록 할게요. 카카오가 2.8% 상승합니다. 43,900원이고 43,000원이고 어제 9%, 그 전날 7%. 지금 계속해서 이제 플랫폼 관련주들이 딥시크 쇼크 이후에 좀 수혜주로 부각이 되면서 지금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 특히나 이제 카카오 같은 경우는 그 대표가 지금 오픈 AI 샘 올트먼과 만난다라는 소식까지 더해지면서 협업에 대한 기대감까지 좀 높아지면서 그런 부분이 주가 상승 모멘텀으로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 플랫폼 관련주 네이버, 카카오가 지금 상승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도 보겠습니다. 알테오즈는 오늘 2.8% 반등 보여줍니다. 최근에 6거래일 연속 강세 보이다가 어제 5%
급락으로 마무리가 됐었는데 오늘 하루 만에 다시 한번 좀 탄력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36만 2,500원. 에코프로비엠도 3.7% 반등 보여줍니다. 12만 3,500원에 거래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그리고 에코프로도 오늘 3.8% 강세입니다. 5만 9,4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HLB도 0.8% 상승 보여주네요. 8만 200원. 레인보우 로보틱스 3거래 연속 강세 흐름 이어집니다. 3.5% 올라가면서 32만 5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리가캔바이오도 2.8% 상승합니다. 11만 9,900원. 그리고 삼천당제약도 올라갑니다. 17만 3,300원이고 클래시스도 1.5% 올라가면서 5만 4,000원. 리노공업도 상승합니다. 21만 원이고 휴젤도 1.28% 상승하면서 23만 7,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특징을 보여주고 있는 섹터 종목들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양시장 반등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상승폭이 조금 더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 앞서 보셨다시피 이제 플랫폼 관련주 보셨고 양자 암호 관련주들도 움직임이 좋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에서 양자 컴퓨팅 관련주들이 다 오른 건 아닙니다만 이제 리게티 컴퓨팅 그리고 이제 아이온큐가 좀 상승을 보여줬고 오늘 보니까 이제 한국 첨단 소재 3% 상승합니다. 6,220원. 그리고 아이윈 플러스도 2.8% 상승하고요. 코위버도 4.7% 올라가면서 6,160원. 바이로그 디바이스, CQ센도 각각 3%, 2% 올라가고요. 엑스게이트가 5% 올라갑니다. 7,71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또 지금 드림 시큐리티 그리고 KCS도 각각 2.9%, 7% 강세고 ICTK, 우리로도 4%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양자 컴퓨팅 관련주들 흐름도 좋고요. 그리고 우주항공 관련주들도 흐름 좋습니다. LIG 넥스원이 지금 7% 강세입니다. 24만 3,000원이고요. 현대 로템도 4.2% 올라가고 있습니다. 59,300원. 그리고 인텔리언테크도 5% 강세 39,550원이고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1.9% 올라갑니다. 이수페타시스도 3.8% 상승 보여주고 있고요. 그밖에 파이버프로, 제노코, 한화 시스템도 각각 3%에서 2% 올라가고요. 한양 디지텍도 3% 이상 올라갑니다. 오늘 우주항공 관련주들 흐름 좋습니다. 자, 지금 AI 챗봇 관련주들도 움직임 좋네요. 폴라리스 AI가 8% 강세입니다. 그리고 코난 테크놀로지도 지금 7% 올라가고요. 지금 보시게 되면은 SP소프트 4% 올라가고 브레인즈 컴퍼니도 4.7%, 마음 AI도 3% 이상 올라갑니다. 오늘 AI 챗봇 관련주들, 플랫폼 관련주, 온디바이스 AI까지도 움직임 좋습니다. 제주 반도체 7.8% 상승합니다. 지금 14,380원이고 네페스아코도 2.6%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그리고 가온칩스, 칩스앤미디어, 퀄리터스 반도체 모두 2% 이상 올라갑니다. 오늘 수급 상황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지금 현재 개인과 기관이 삽니다. 개인은 303억 원 순매수 보여주고 있고요. 기관은 지금 236억 원 매수 우위, 외국인은 여전히 516억 원 순매도를 나타내고 있고요. 코스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수 보여줍니다. 각각 277억 원, 기관은 40억 원 순매수, 개인은 279억 원 매도 우위를 나타내고 있고요. 환율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달러 환율입니다. 정규장 마감 대비로 8원 20전 하락한 1,459원에 개장이 됐습니다. 오늘 호가랑 분위기 다르네요. 오늘 코스닥이 확실히 좀 탄력적으로 올라가네요. 어제 워낙 많이 떨어졌잖아요. 워낙에 많이 떨어져서 어지간하면 지금 다 오르고 있죠. 야, 어제 우리 거래소에서만 한 1조 이상 사지 않았나요? 우리 개인들. 그렇죠. 잘하신다. 살라고 산 건지 대놨다가 사진 건지는 몰라도 어쨌거나 거기서 이런 거 보면 약간 외국인도 사람은 사람이에요. 그렇죠. 신은 아니야, 이 친구들도. 네. 어제 우리 월요일 날 이제 이 시간에 이제 이중광 대표 나오셨는데 계속해서 이제 그 메시지를 던지고 가고 싶어 하셨어요. 이게 무슨 깊은 하락 조정의 시작이라기보다도 어떤 그 노이즈로 인한 관세라든지 이런 것들로 인한 변동성 확대 구간을 좀 지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우선 우리 김태성 본부장 보시기에 소위 말하는 시황관입니다. 지금 여기서 미국이나 우리 시장이나 여기서 어떤 좀 깊은 시장이 깊은 조정으로 갈 가능성을 염두에 두시는 거예요? 아니면 일어나 결국은
상방으로 조금 더 고점을 높여가는 2025년 될 것이다. 어떻게 보세요? 박스권에 갇힐 것 같습니다. 박스권에. 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미국도 사실 지난 2년 동안 너무 급격하게 오른 것에 따른 부담감, 그리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리스크, 그리고 이제 그들도 물가를 잡지 못하게 되면 계속 금리에 대한 카드가 오르락 내리락씩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럼 여기서 만약 지수가 상승하고 기업들이 상승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 상승할 만한 요인들을 좀 체크를 해봐야 하는데 녹록치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워낙 가격적으로 많이 올라온 상황이라서 네. 그래서 저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박스권에 조금 답답한 흐름들이 나오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워낙 낮은 가격에서 지금 이제 올라갈 거냐 말 거냐의 어떤 기로에 서 있는 상황이라서 오히려 변동성은 우리나라 아니면 일본, 중국에서 조금 더 크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지 않겠나 싶어서 지수는 미국은 저는 박스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약간이지만 점진적인 우상향은 조금은 기대해 볼 수 있겠다. 대신에 이제 여기서 지수가 올라간다 그래서 시장 전체의 질 자체가 좋아진다가 아니라 그 안에서 실적이 조금 받쳐주는 기업들 먼저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실적. 그러니까 제가 네. 무슨 네. 조금 더 설명을 드려보면 실적이 좋아질 것 같아서 올라온 쪽들은 조심하셔야 되고 대표적으로 방산 그리고 아하. 조선 그리고 반도체 쪽. 근데 이제 그동안에 실적이 안 좋아서 빠졌지만 앞으로 이제 실적이 좋아질 가능성이 보여서 이제 올라오는 쪽을 본다면 제약바이오 쪽에서 CDMO, CMO 아니면 바이오 시밀러 이쪽을 한번 체크를 해보는 게 지금은 더 맞지 않겠나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제약바이오 좀 여쭤보고 싶었는데 네. 오늘 보니까 한참 알테오젠 지난해 워낙 이슈가 많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 뭐 주가 어느덧 보니까 다 회복이 됐고 지금 오늘도 6% 강세고 뭐 알테오젠뿐만 아니라 리가켄바이오, 뭐 삼천당 제약, 뭐 종목별로는 좀 저희가 옥석 가리기는 필요해 보입니다만 제약바이오는 관세 쪽에서는 자유로워요? 어때요? 자유롭다라고 하기에는 조금 애매한 게 결국에 이제 제약바이오는 금리와 조금 더 밀접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제 관세를 좀 과하게 부과하고 이게 그러니까 무역 협정이 아니라 무역 전쟁이 돼버리게 되면 금리에도 큰 타격이 오기 때문에 조금 거리가 멀다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저는 숫자를 좀 확인을 할 수 있는 기업 쪽은 괜찮지 않겠습니까? 지금 앵커님께서 언급하셨던 리가켄바이오, 알테오젠은 당연히 주도주였기 때문에 계속 보시는 것에 저도 이의는 없습니다. 하지만 없으신 분들이 공격적으로 투자를 해도 될까라고 물어보시면 그건 저는 조심하시는 게 맞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고 오히려 바이넥스라고 하는 기업을 여러분들이 꼭 한번 보셨으면 바이넥스? 좋겠어요. 우리나라 CDMO, CMO의 가장 큰 대형사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인데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물량을 맡기기 어려운 약간의 조금 작은 기업들은 중소형 CDMO, CMO를 찾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딱 부합하는 회사가 바이넥스인데 그동안 바이넥스가 좋다 하지만 주가가 크게 오르지 못했던 건 유럽과 미국의 이 CGMP라 그래서 품질 안전 검사를 획득을 못해서였었어요. 그런데 네. 작년에 유럽 그리고 1월 달에 미국 모두 이제 품질 안전 검사 인증까지 획득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는 룸 자체가 많아 보이는 것은 저는 바이넥스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약바이오 쪽을 보실 때는 이렇게 이제 일목요연하게 우리가 그냥 단순히 그러니까 시나리오를 쓰는 게 아니라 숫자 네. 혹은 그들의 일정, 그들의 공시를 통해서 확인이 된 혹은 확인을 할 수 있는 기업들에 집중을 하시는 게 맞지 않겠나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앞서 저희 로봇주 얘기했잖아요. 네. 지금 보면은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11% 급등이에요. 네. 이게 보니까 올해 이제 한 달 넘었죠, 한 달? 예. 근데 보니까 한 15만 원이었던 주가였단 말이죠. 네. 이게 벌써 2배 이상 근데 올라. 좀 올라가는 양상이 조금 찝찝한데요. 이거 따라 붙다가 이거 잘못하면 이거 한번 전 못 삽니다. 저도 별로 저렇게 올라가는 종목은 안 먹고 말지. 저거 잘못하면 저거 몇 년 고생합니다. 끝이 항상 안 좋아요. 예, 저런 식으로 가는 거는 뭐가 지금 달라붙었어요. 저 종목에 뭐가 있다고 거기 지금. 네. 그러니까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사명이 이제 삼성 로보틱스로 뭐 바뀐다라는 썰도 좀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이쪽으로 좀 많이 관심도가 붙고 있는데 저는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쫓기보다는 앞서 이야기 드렸던 감속기 업체를 좀
보자. 차라리. 네, 차라리 그게 현실적으로 더 투자의 메리트가 있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지금 돈을 벌고 있느냐, 감속기 기업이 돈을 벌고 있느냐라고 보면 감속기 기업이 돈을 벌고 있고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아직 이들의 주가와 이들의 시총 대비해서의 성적은 형편없습니다. 형편없어요. 그런데 이제 뒷배가 삼성이라는 것 때문에 지금 굉장히 이제 주가가 많이 올라가고 있어서 이 부분은 투자하실 때 조금 주의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아까 막 우리 김 본부장께서 한참 설명하는 동안에 자막으로 나온 게 당정에서 52시간 특례 반도체법. 네. 핵심은 그거죠. 바쁠 때 좀 일 좀 해야 될 때는 52시간에 묶여서 그런 거 하지 말고 좀 예외를 두자는 그 법안이죠, 저게. 그렇죠. 그러니까 테슬라 일론 머스크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에 40시간 일하는 사람과 주에 100시간 일하는 사람의 추후의 성과와 성공은 달라질 수밖에 없다. 네.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더 일하고 싶어도 지금 어떻게 보면 제도적으로 약간의 좀 막혀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좀 유연하게 어떻게 보면 좀 변화를 좀 줄 수 있는 게 필요하지 않겠나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지금 무슨 뭐 AI니 뭐니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지금 변하는 속도는 빛의 속도인데 그렇죠. 우리는 칼퇴근해야 되고 일을 하고 싶어도 불 끄고 나와야 되고 PC 끄고 나와야 되고 그러네. 좀 한가하네요 우리가. 지금 건설 쪽도 최근에 좀 움직였는데 여기도 무슨 그럴 만한 근거가 있었습니까? 아니면 한 번의 테마였습니까? 현대건설을 제외하고는 보지 말자가 저의 현대건설 기본적인 제외하고는? 시각입니다. 현대건설도 그럼 좋다라고 보기엔 어려운 거고요. 네. 그나마 그래도 현대건설만큼은 뭔가 미래를 조금 꿈꿀 수 있을 만큼의 해외에서의 성과 혹은 이제 원전이라고 하는 대형 원전이라고 하는 또 턴키 과거의 수주 이력들이 있기 때문에 예. 하지만 그 외의 건설주들은 지금 주택 경기도 그렇고 건자재 지금 시장도 그렇고 다 안 좋기 때문에 이게 이제 잠시 러시아, 우크라이나 어떻게 보면 종전 관련주로 움직인 기업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근데 종전하면 중소형 건설사 안 부를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 오히려 두산 인프라코어, 현대 인프라코어라든지 뭐 현대 건설기계라든지 종전을 생각하신다면 건설보다는 건설기계를 보시는 게 더 네. 합리적인 선택일 수 있겠다라고 저는 생각이 드네요. 네. 이제 어느 정도 좀 국내 증시 지금 박스권이라고 말씀을 주셨으니까 그러면은 어떤 섹터 포트폴리오를 어떤 식으로 꾸려가는 게 좀 수익률 측면에서 좋을까요? 일단 쫓아가신다면 저는 로봇주는 필수적으로 아까 감속기 쪽? 네, 감속기 쪽으로는 지금이라도 포트에 꼭 하나는 있어야 된다는 어떤 생각이 종목이라고 들고 하셨죠? 있고요. 저는 만약 중소형주를 원하신다면 SBB테크, 안정성을 원하신다면 SPG라는 기업을 여러분들이 꼭 SBTech, 한번 SPG. 체크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있고 혹은 신규 상장주 안에서 변동성을 원하신다면 클로봇까지도 저는 괜찮다라고 보여져요. 그런데 이제 그 외의 종목군들은 좋은 기업들 많죠. 하이젠, RNM, 뭐 로보티즈, 로보스타 다 좋지만 가격적으로 워낙 지금 부담이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제가 선별을 해서 좀 말씀드린다라고 좀 보면 될 것 같고요. 반도체는 SK 하이닉스만 먼저 보자일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의 가격적인 메리트 무시할 수는 없겠지만 그것도 올라오고 나서야 가격적인 메리트이지 안 올라오면 그것도 의미가 없거든요. 네. 그래서 올라올 수 있는 흐름은 SK 하이닉스가 더 강하지 않을까 싶어서 SK 하이닉스를 좀 봤으면 좋겠고 조선주들은 제가 앞서서도 이야기 드렸지만 ETF를 보시거나 아니면 세아제강 지주라든지 세아제강을 보시는 게 오늘 세아제강 지주 나름 괜찮거든요. 그래서 이쪽에 대한 관심들을 저는 보시는 게 맞지 않겠나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신규 상장주를 하시니까 잠시 또 눈길이 한번 가서 보니까 더본코리아가 11월 6일 날 상장해서 상장 당일 날 64,500원 고점 찍었는데 지금 3만 원, 3200원. 딱 3개월 만에 반토막이 났거든요. 신규 상장주 손대도 됩니까? 그러니까 대한민국 이게 증시에서 솔직한 얘기로. 신규 상장주라고 무조건 안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네. 더본코리아의 어떤 그 업황의 특징을 좀 살펴보면 네.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나라에서 네. 요식업이 엄청나게 크게 성장을 하는 걸 바라는 것도 저는 욕심이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뭐 더본코리아가 나쁘다 좋다 이게 문제가 아니라 투자적인 입장에서는 그렇게 좋은 선택지는 아닐 수 있겠다 저는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하다못해 신주쿠에는 백종원 씨 이렇게 사진 걸릴 수 없는가? 그쪽에는? 뭐 일본도
가서 뭐 우동이 좀 심심하네요 해서 뭐 좀 고춧가루 좀 더 넣고 이런 식으로 레시피 좀 해주고 지금 쉑쉑버거에다가 약간 좀 뭐랄까 한국인이란다. 예. 네, 더본 코리아의 지금 가장 큰 또 안 좋은 점은 전체 매출의 가장 큰 부분이 지금 백다방 하나에 조금 더 치우쳐져 있는 거. 근데 이제 백다방도 사실 경쟁사 많잖아요. 메가커피, 컴포즈 뭐 이런 쪽이랑 또 경쟁을 해야 되다 보니 수익성이 계속 유지가 될까에 대한 고민도 지금 필요한 상황입니다. 쟤는 내일입니까? LG CNS 내일 상장인가요? 5일 신고식 하는 거 보니까 내일인 것 같습니다. 저도 저기서 일정은 저기서 또 얼마를 빨아가나? 네. 참 많은 돈이 네. 좋겠다. 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들으신 내용과 관련해서 더 다양한 정보 원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머니를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하시기 바랍니다.